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크텔럼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대마초 합법화 청원이 2달째인데 아직 목표의 반도 못 채웠다고 합니다. 청원 초기 기세는 어느 정도 꺾인 것 같습니다. 청원을 주도하는 센서블 BC의 라슨 대표는 남은 한 달 동안 모든 지역을 방문해서 목표를 이룰 것이라고 하지만 그의 뜻대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9월 9일에 시작된 BC주 대마초 합법화 청원 운동이 이번 주를 포함해 4주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원 서명 기간의 3분의 2가 지났지만 아직 목표했던 수치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마초 합법화가 주정부 의회에서 정식 논의되기 위해서는 BC주 85개 선거구에서 투표권이 있는 주민 중 10%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그 인원수는 대략 40만 명입니다.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센서블 BC의 데이나 라슨 대표는 마지막 한 달 동안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서명을 처음 시작한 9월 9일보다 자원봉사자가 3배로 늘었고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더 많은 서명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BC주 곳곳에 서명을 원하는 주민들이 무척 많지만 아직 방문하지 못한 곳들이 많다며 남은 기간 동안 이곳을 모두 방문하면 예상했던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버나비시가 기존 담배 규제 조례에서 물담배 카페에 대한 규제 조항을 해제했습니다. 건물 내에서의 흡연에 관한 내용인데요. 기존 담배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만 물담배 카페는 이 조항에서 해당 없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물담배라는 것도 생소하게 들리실 것으로 보입니다. 버나비시는 최근 물담배를 이용할 수 있는 카페에 대한 담배 규제를 해제했습니다. 버나비 헤이스팅에 위치한 한 물담배 카페는 시의 조례에 의해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아 별도의 흡연실과 버나비시의 흡연 조례를 준수할 것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버나비시는 물담배에 대한 규제를 담은 1997년 제정된 조항을 취소하고 물담배 카페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구성할 때까지 현재 운영 중인 물담배 카페에 대한 규제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담배 카페는 그동안 음료와 스낵을 즐길 수 있는 일반 카페에서 별도의 구분 없이 영업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프레이저 보건당국에 의해 물담배를 즐기는 곳은 별도의 물담배룸을 운영할 것을 요구받아 왔습니다. 물담배는 일명 시사라고 불리우는 흑화라는 기구를 이용해 물을 끓인 뒤 연기 같은 수증기를 만들어내 마치 담배 연기를 흡입하듯 피우는 중동지방 유래의 담배입니다. 인체 유해 성분인 니코틴 타르가 함유된 독한 물담배가 있는가 하면 니코틴이나 타르가 전혀 포함되지 않고 향료와 향만을 즐기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헤이스팅의 물담배 카페는 고객의 취향대로 맛을 고르게 한 뒤 그 향료를 넣어서 만들어진 수증기를 피워보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인들이 새로 이사할 장소를 결정하는데 대중교통이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이 점차 심해지면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캐나다인들이 새 거주지를 결정하는데 대중교통 편의도가 주요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워터하우스와 우반랜드가 공동 발표한 부동산계 신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스카이트레인역이나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 혹은 버스 정류장과의 거리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캐나다인들은 전통적으로 주택 위치를 결정할 때 아이들이 다닐 학교 근처와 공원이 있는 지역을 선호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는 광역 밴쿠버 지역의 교통체증이 심해지면서 운전면허와 자가용을 소지하고도 필요에 따라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밴쿠버에서 경찰관을 만나면 자신의 얼굴이 카메라에 찍히게 될 것 같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논란이 있어 보이는데요. 경찰관이 제복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밴쿠버 RCMP가 경찰관 제복에 카메라를 부착하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만약 이것이 시행될 경우 내년 중순부터 카메라를 부착한 경찰을 볼 수 있습니다.
이안을 건의한 경찰 내부 보고서에는 사건 조사 후 경찰관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릴 때가 있다며 목격자들의 증언마저 엇갈리면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합니다. 보고서에는 이럴 경우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단점으로는 설치 비용이 적지 않으며 카메라 영상을 모두 확인하는 과정이 사건 조사와 해결 시간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사건과 관련 없거나 단순 목격자, 참고인들조차 원치 않게 카메라에 자신의 모습이 담기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존재합니다. 현재 엘버타주 에드먼튼시 경찰이 카메라 부착을 시범 시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일부에서는 에드먼튼의 시범 시행 결과를 살펴본 후 밴쿠버에서도 시행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밴쿠버에 처음 설치된 대안 앞에 비트코인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제는 물론 캐나다의 통화당국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화폐라고 하는데 과연 누가 사용할까 싶었지만 비트코인 ATM기의 앞에 줄을 설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 10월 29일 밴쿠버 다운타운의 웨이브 커피에서 오픈한 비트코인 ATM 기기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첫 주에만 무려 10만 달러가량이 거래되었다고 운영업체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란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통화, 사이버 커런시를 말하는 것으로 이 자판기를 통해 현금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거나 거꾸로 보유한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SF 대학 비트코인 클럽의 마이클 영 씨는 예상을 크게 웃도는 거래액에 비트코인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최초로 설치된 밴쿠버 비트코인 ATM 기기는 12월에 토론토와 캘거리, 오타와 등에서도 오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쇼핑과 외출이 늘어나는 캐나다의 연말과 크리스마스 시즌엔 쇼핑센터가 늘 바쁘고 분주합니다. 하지만 이때를 성수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차량 절도범들입니다. 캐나다인들이 1년 중 가장 많은 쇼핑을 하는 연말 연시와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선물 구입과 여러 가지 시즌 품목을 구매하기 위해 쇼핑몰이나 대형 마켓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늘어나는 계절이기도 해 주의가 요청된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밴쿠버 RCMP는 연말 연시가 되면 차량 도난은 물론 차에 남겨둔 물품 도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며 특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버트 패켓 경관은 지난 10월에 조사를 한 결과 겨울 시즌에 무려 3만여 명이 차에 주요 물품을 두고 있다며 차량에 비싼 물건을 남겨두었을 때 차량 도난 위험도는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ICBC 조사에 의하면 중고차로 인기가 높은 시빅 및 코로라 등 소형 차량의 도난 비율이 높지만 차량에 노트북이나 포장된 선물이 있을 때에는 차종에 관계없이 피해볼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량이 도난당하면 피해자는 또 다른 범죄의 피해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차량 안에는 개인정보가 담긴 주요 서류가 있을 수도 있으며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들 역시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일 밴쿠버 RCMP가 사이언스 월드 부근의 한 아파트에서 300만 달러 가치의 코카인을 압수하고 이에 관련해 30대 남성 2명을 체포했습니다. 마이클 포터스 경찰 부서장은 30년간 경찰로 근무했지만 이렇게 방대한 양의 불법 약물 적발은 처음이라며 이 코카인은 주로 밴쿠버 이스트 지역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 중 234억 원은 캐나다로 빼돌린 캐나다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청 특수수사관은 인쇄업체를 운영하며 직원의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사 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5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의 횡령 혐의로 캐나다 영주권자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비자금 중 235억 원은 캐나다로 밀반출한 후 일부는 보험사의 비과세 상품에 무더기 가입한 후 200여 개의 보험가입 수수료 3억 5천만 원도 챙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법인 매출자금 37억 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추징 시효 내에 있는 자금에 대해서 과세 및 환수하도록 세무당국에 통보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30대 여성이 12일 북미 최초로 혼자 노를 저어 대서양을 횡단하는 데 성공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여름 캐나다 헬리팩스에서 7.31m짜리 보트를 타고 항해에 나선 밀렌트 파케트 씨는 11월 12일 129일 만에 프랑스 북서부 항구 도시 로리앙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캐나다 퀘벡 출신인 파케트 씨는 시간당 최대 풍속 100km의 사나운 바람과 최고 12m까지 몰아치는 파도를 헤치고 2,700해리를 항해했습니다. 이전에도 여성 2명을 포함 10명의 사람들이 대서양 단독 횡단에 성공했지만 북미 출신은 파게트 씨가 처음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과 한국전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주 캐나다 대사관이 진행하는 학교 방문 프로그램의 제10회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11월 12일에 진행된 제10회 프로그램은 대사관에서 AY 잭슨 세컨더리 스쿨 10학년에서 12학년 OCDSD 인터내셔널 서티피켓을 이수 중인 학생 및 교사 3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날 김원준 문화홍보관은 학생들에게 한국과 캐나다 수교 50주년과 한국전 정전 60주년의 의미와 함께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하고 대사관의 역할과 외교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공외교 사업인 퀴즈 온 코리아, 동영상 콘테스트, 영화 상영회 등 각종 문화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과 캐나다를 이어주는 문화 외교관이 되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밴쿠버 총영상안의 이기천 총영사는 UBC, SFU 등 밴쿠버 주요 대학의 학생들로 구성된 한류 팬클럽 회원 40여 명을 11월 8일 공관에 초청, 이들의 활동을 격려하고 한류 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UBC 대학 K-웨이브, SFU 대학 K-스톰 팀 학생들은 K-팝 스타 레인보우 사인볼을 기념품으로 받았으며 불고기, 떡볶이, 김밥 등의 한식 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K-팝 스타 동영상에 맞춰 안무를 따라하는 등 모두가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기천 총영사는 그동안 한국 문화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한류 팬클럽 회원들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앞으로도 한류 확산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영사관의 한류 팬클럽 초청에 대해 감사함을 표하고 이런 행사가 더 자주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집니다.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친절한 서비스, 착한 가격, 다양한 플랜,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코키텔럼 센터 1분 거리,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 한인벨 공식 대리점, 코코벨 스마일 텔레콤.